같은 아시아라도 중동아시아, 동남아시아와 비교해본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가 가장 국력이 강한 국가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대륙이 하나 더 있는데요. 같은 아메리카 대륙이라도 패권국 미국과 G7 국가 캐나다가 있는 북아메리카는 중남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매우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남미, 이 지역이 가진 개발 잠재력은 무시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남미 국가들은 넘사벽인 북미 지역보다는 그나마 그들과는 심리적 거리감이 덜한 동아시아 국가를 그들의 롤모델로 삼고 국가 발전을 꾀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롤모델 국가가 압도적인 인구를 무기로 하는 중국일 리는 없을 것이고, 선진국 반열에 오른 방식이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한 일본도 아닐 테죠.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남미 국가들의 롤모델인 것인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소개해드릴 분야는 정말 자부심을 느낄 법한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조차도 이 분야에서만큼은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챔피언이며 우리를 따라가는 것이 인류를 위한 최선책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으로 시작해보면, 남미에서는 자국의 잠재력을 설명하거나 그들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중 한 국가는 바로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와 같은 H조에 속한 우루과이인데요. 노티시아는 이스라엘 출신의 억만장자 부동산 개발자 모이시 마나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루과이가 차세대 한국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가 가야 할 길은 바로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인데요. 그는 우루과이보다 훨씬 더 크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두 이웃 국가들인 아르헨티나, 브라질과 달리 우루과이는 지능, 성실성, 리더십을 가지고 일하는 효율적인 국가라면서 무일푼으로 미국에 이민을 와서 성공한 사업가가 된 자신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우루과이가 가진 기질이 한국과 닮아 있기에 그들은 차세대 한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미 최대의 국가 중 하나인 브라질은 자신들이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쉽게 비교 설명을 하는 데 있어 우리 대한민국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IT 매체 테크마스터스는 브라질이 디지털 정부 분야에 있어 세계 2위라는 자부심을 느낀다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대한민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강조한 것인데요. 매체는 세계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브라질은 한국 다음에 디지털 정부 분야 선진국으로서 디지털 혁신으로 약 50억 브라질 리라를 절감하고 있다 전하면서, 브라질이 세계 198개국 중에 공공정부의 디지털 전환 단계 평가에서 2021년 대비 5계단 상승하여 2위를 기록했고, 1위는 한국이며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이 60위, 중국 86위, 일본 59위, 영국 30위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국의 디지털 혁신 발전에 자부심을 느끼는 브라질은 자신들이 많이 부족한 다른 부분에서도 또 한국을 참고해야 할 것이라는데요. 기즈모도 브라질은 대한민국이 챔피언인 분야에서 브라질은 16강에서도 탈락한 분야가 있다면서 그 부분은 바로 위생 분야라 전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만약 월드컵이 경쟁국들의 기본적인 위생 여건을 놓고 경쟁하는 대회였다면 브라질은 16강에서 탈락했을 것이라면서 이 분야의 챔피언은 대한민국이고 스위스가 2위를 차지했을 것이라 전하고 있는데요. ABES 브라질 위생 및 환경공학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이 분야의 우승 국가라는 이 매체는 현재 브라질은 거의 3,500만 명이 정수 처리를 하지 않은 물을 사용하고 있고, 약 1억 명은 하수구 없이 살고 있으며 500만 명은 화장실조차 없으며 전국 하수의 50%만이 처리되고 있고, 이는 5,300개 이상의 올림픽 경기장 규모의 하수가 매일 자연으로 배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브라질의 심각한 위생 상태를 꼬집고 있습니다. 반면 세계보건기구 WHO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안전한 식수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가지고 있고, 식수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면서 인구 5,100만 명의 이 아시아 국가는 2018년 조사에서는 2위를 차지한 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축구의 나라 브라질답게 위생 문제의 심각성조차 축구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는 게 참 신선한데요. 브라질이 주목한 이 위생 분야는 우리는 어쩌면 당연하다 여겼던 것들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쉽고 편리하게 깨끗한 물을 공급받고 있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새삼 감사하게 되는데요. 사실 개발도상국들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마다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위생이고, 우리나라의 위생 인프라가 얼마나 선진화되어 있었는지를 체감할 수 있죠.
지금 돌이켜보니 저도 엘살바도르라는 남미 국가를 여행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외에 제가 여행해 본 곳들도 중국, 몽골, 인도네시아의 도심 외곽 지역들이라서 위생 인프라가 다소 부족한 지역들이었기 때문에 물 때문에 설사를 했던 경험, 피부가 가려웠던 경험, 그리고 심지어 하수 시스템이 낙후되어 변기가 역류했던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크지 않지만 국민의 참여가 정말 중요한 또 다른 환경 부분에서도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들마저 지금 당장 한국을 모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습관화가 되어 당연시하고 있는 것이 전 세계가 이 지구를 위해 해내야 할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미국 하버드 대학이 주목한 바 있는 음식물 쓰레기 분야입니다. 하버드에 따르면 현재 낭비되고 있는 음식물은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요. 미국에서는 생산된 모든 식품의 최대 40%가 먹지 않고 그대로 버려져 매립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생산된 식품 중 3분의 1이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데, 음식물 쓰레기는 지구 온난화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을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유엔 환경 프로그램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9억 3,100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고, 이는 탄소 배출, 토지 및 물오염 등과 같은 환경 파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바로 이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서 세계 최강국인 대한민국을 지금 당장 따라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 세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며 미국이 배워야 한다 지적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되는 반면 한국은 거의 100%의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인사이드 훅은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가 미국에서 효과가 있을 것인가 라는 기사에서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음식물 재활용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 퇴비화가 가능한 봉투를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그 결과 거의 모든 음식물 쓰레기가 재활용되고 있는 놀라운 통계에 도달한 국가라면서, 이를 곧바로 따라가려면 미국엔 제약이 많지만 한국이 이런 성공을 한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바로 사람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했다는 것이라면서 미국도 이를 모방하여 사람들이 동참하기에 편리한 방식으로 가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역시 대한민국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시스템에 주목했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홍콩이 맞이할 큰 도전이 될 것이라는 기사는 2020년 기준 홍콩의 음식물 쓰레기는 도시 전체 고형 폐기물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하루에 3,000톤이 넘는 규모이며 이 중 2,000톤 이상이 가정에서 나왔고 2층 버스 100대의 무게에 달하고 있는 데다가 이 중 4.6%만이 재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한국을 주목하면서 홍콩도 한국의 성공을 모델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비단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만 최강국은 아닙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대한민국이 모든 쓰레기 재활용 분야의 모델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경제포럼에서 진행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종식 프로그램에서도 모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기사는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녹색 미래지수 보고서가 한국을 세계 10위로 선정하였고, 세계경제포럼은 친환경적 미래를 위한 모델 국가 10개국 중에 하나로 대한민국을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국토 면적이 포르투갈과 비슷하지만 인구가 거의 5,200만 명에 이르고 삼면이 바다인데다가 북쪽은 적대적 국가이기에 실제 쓰레기를 매립할 공간이 거의 없는 국가라는 기사는, 그래서 한국에게는 바로 이 재활용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설명하는데요. 기사는 그렇기에 종량제로 알려진 한국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은 음식, 쓰레기, 재활용으로 구분되고 엄격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린 퓨처 인덱스의 연구 및 집필을 주도한 로스 오브라이언은 한국만큼 새로운 녹색 특허를 많이 보유한 나라는 없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생산적인 녹색 혁신 경제라고 믿는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인데요. 아울러 현재 세계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 국민들은 한 가구당 하루 평균 1.02kg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데, 이는 1991년에 비해 약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기사는 한국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50% 줄이고 쓰레기의 70%를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이며, 세계경제포럼은 한국이 1995년에는 고작 2%였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을 2019년까지 95%로 끌어올린 것을 매우 극찬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음식물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가 처음 생길 당시만 해도 번거롭다 생각했고 종량제 봉투 구입 비용도 부담스럽다고 느꼈던 것을 떠올려 보면 그냥 막 내다 버려도 되던 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사회적 변화는 쉽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은 체계적으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섞인 쓰레기를 그냥 다 갖다 버리는 게 현실이죠. 우리에겐 이제 너무나 끔찍하고 비위생적으로 느껴지지만 음식물까지도 모든 쓰레기와 다 같이 한 봉투에 담아서 한 쓰레기통에 모아서 내놓는 것이 우리가 선진국이라 생각하는 많은 나라들의 실상입니다. 만약 전 세계가 지금 당장 우리가 하는 것의 반만이라도 해낼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지구 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데요. 따라서 우리가 쓰레기를 분리하여 버릴 때마다 감당해야만 하는 이 수고로움은 지금 우리를 전 세계의 모범 시민으로서 우뚝 서게 해준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보이는 모범을 따라하여 환경오염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 동참하게 되는 것이 너무 멀지 않은 미래의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